안녕하세요. 모의고사를 치든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든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자기 분석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잘하면 국어가 왜 안 되는지, 어느 부분이 안 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체크를 정확하게 하면은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먼저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문제 푼 다음에 채점을 하면은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는 문제, 두 번째는 아리송한 문제, 세 번째 모르는 문제, 이렇게 세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는 문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아는 문제를 체크해 보세요. 몇 문제가 아는 문제였는지. 두 번째, 아리송한 문제죠. 보통 아리송한 문제는 두 개 중에 한 개가 아리송하죠. 그래서 이제 찍으면은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모르는 문제도 보통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모른다고 하면 아예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이제 5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면서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는 완벽하게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 3개나 4개 중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충 체크를 해보면 점수가 점수와 실력과의 관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번 3월 모의고사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문제는 이 39문제라고 이야기해요. 39문제. 근데 실제로 그 이제 아리송한 문제는 5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5문제. 그 다음에 확실히 모르는 문제는 1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학생의 경우, 이런 학생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보통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 친구는 늘 100점 아니면 98점 정도, 97점 한 개 정도 틀리는 이제 그런 학생인데, 이번 시험은 93점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은. 그러니까 좀 약간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예. 자, 근데 이 친구하고 상당히 비교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훨씬 공부를 잘해요. 근데 늘 시험을 치는 거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보다 성적이 안 좋아요. 문제는 그거죠. 이 친구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꽤 어려운 시험도 20분은 남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90점 한 중반 정도 되는 등급이 나오면은 90 한 4점, 5점 이렇게 1등급이 끊기면은 얘는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남아요. 근데 이 다른 친구는 시고등학교 이 친구는 얘하고 상당히 대비돼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대비되냐 하면은 확실히 모르는 건 확실히 몰라요. 보통 얘는 지금 이번 시험에도 보면 자기가 확실히 모르는 건 얘도 한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떠냐 하면은 아리송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리송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아리송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해서 41문제가 이 친구가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보면 참 희한하게도 이 친구는 아리송한 문제를 거의 다 틀려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쪽 친구는 아리송한 문제를 거의 다 맞아요. 평상시에 보면은. 요번엔 좀 틀리긴 했지만은 거의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상당히 대비되는 친구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하나 예를 이제 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비되는 이제 친구를 두 명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번엔 등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81.2점이 1등급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가 평상시에 두 명이 딱 대비되는 대표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뭐냐면 아는 문제, 아리송한 문제, 모르는 문제를 체크해 보면 자기 실력이 딱 드러나요. 여러분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는 문제는 대충 다 맞고 아리송한 문제는 기본 50% 정도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모르는 문제는 그럼 어떠냐? 한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맞아요.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맞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역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가 국어 점수가 예를 들어서 80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노력이 부족한 건지, 두 번째 독해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지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리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하면은 그건 쉽게 알아요. 노력이 부족한 것은 예를 들어서 등급이 낮을수록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은 사실은 노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이번에 1등급이 80점 초반이라고 대충 보면은 뭐 75점 이상 80점 가까이 나오면은 이 노력이 부족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90점, 95점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한 이제 이 친구, 이 친구, 시고등학교 이 친구는 노력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국어를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정도도 안 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라든가 이제 3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은 평상시에는 한 뭐 2시간 정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국어를 안 하는 거죠. 이제 수업 시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학원 시간과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다 합쳐서 얘는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는 애예요. 얘는 좀 더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는 애들은 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 뒷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해의 문제가 있거나 방법의 문제가 있거나 지식의 문제가 있거나 심리의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상위권 애들은 지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결국은 독해의 문제냐 방법의 문제냐 심리의 문제냐 하는데 그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체크가 아주 비교적 간단해요. 시험 보통 또 혼자 쓸 때는 시험을 잘 치는데 시험만 딱 치고 나면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머리가 하얘진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벌써 시험 치기 며칠 전부터 배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시험 치려고 앉아 있는데 오줌이 마렵다든가 막 답답하든지 별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죠. 그걸 우리는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 불안이다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뤄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친구들 꽤 많이 만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점수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끝까지 모르고 끝까지 나는 어떤지 모르게 시험을 못 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잘 다뤄지거나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렇게 상담을 한다고 어떤 간단한 방법은 아니죠. 뭐 해결된다가 쉽게 해결된다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해서든 해결을 해야 되죠. 예,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룰 것은 독해와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좀 다루는 분들이 많죠. 예. 특히 최근에 와서 방법을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이제 벌써 오래됐습니다. 20몇 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91학년도 입학생부터 수능을 쳤기 때문에 이제 그 누적된 그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문제 유형이 변화해 왔지만은 지금 최근에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화 딱 이렇게 어떤 문제 하면 딱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딱 이해하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동시에 이제 쉽다는 말은 정확성도 있지만 빨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독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방법만 잘 알고 문제풀이만 반복해도 점수 잘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지문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조금 어렵다든가 문제가 어려워도 여러분 독해력이 필요하죠.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지문이 어려워지면 독해력이 있어야 돼요. 독해력이 없으면 방법을 알아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위권들은 독해력에 치중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뭐 하위권들은 중위권이나 이 정도의 트에서는 이 독해력 하면 막연하고 또 이제 독해를 가르치는 학원이 거의 없죠. 다시 말하면 이론적인 독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이렇게 읽어야 되라고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별로 거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을 가르치기보다는 해설을 하죠. 해설.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설을 하죠. 그럼 왜냐하면 그 해설만 가지고도 현재 수능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뭐 그냥 정보 확인 정도 문제 수준이 거의 뭐 90%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늘 뭐냐 하면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혼자 뭐 수능 특강을 풀던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리트를 치는 분도 계실 거고 NCS를 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문제인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자, 아는 문제를 틀리는지 아리스토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문제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많으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리송한 문제가 많아도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밑에 방법을 체크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건지 독해력이 없는 건지 다시 말하면 세 번째로는 어떤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이 없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식과 심리는 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하시고 생략을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노력은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독해와 방법은 뭔가 이렇게 배워야 돼요. 제가 스키마 독해를 중심으로 글을 어떻게 읽는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무작정 글을 읽는데 글은 읽는 방법이 있고 문제도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뭐 지금 순서가 어떤 굉장히 체계적으로 강의를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하나마다 그 개념이 있고 이것이 여러 개가 엮이면 하나의 큰 틀의 개념이 또 생기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것을 또 제시하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시험의 이제 기간이 다가오죠. 뭐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도 계속 반복되고 공무원 시험, 리터 등등 계속 이제 시험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공부는 모든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는 독해입니다. 아시겠죠? 예. 독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문단이나 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의 주제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제도 딱 한 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가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 적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어느 것이 더 타당한 주제인지를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한 뭐 2, 3주일 안에도 굉장히 실력이 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여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